안녕하십니까. 책 속에 길이 있다. 삶의 방향을 찾는 독서, 수단원 평가 문제 해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먼저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진솔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글입니다. 1번. 독서 활동을 통해 진로를 찾은 사례. 아닙니다. 2번.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 적 없습니다. 3번. 미래 사회에서 주목받을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이 아닐 뿐더러 미래 사회에서 주목받을 직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4번. 글쓴이의 경험을 진솔하게 드러내어 독자들에게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맞습니다. 5번. 글쓴이가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글쓴이는 중도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적절한 것 4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2번. 글쓴이가 독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진로에 대한 조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달걀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실패하더라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2번. 실현 가능성보다는 꿈을 향한 열정. 맞습니다. 3번. 진로를 생각할 때 구체적인 직업과 바로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4번. 청소년기에는 부모님의 조언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좋다. 글쓴이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적성이나 자신의 흥미에 맞는 진로를 찾기를 당부하고 있으므로 4번은 옳지 않습니다. 5번. 도전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지레 포기하는 것은 위축되게 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2번의 내용은 이해 문단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4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3번. 이 글에 나타난 표현법을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 갓 태어난 작은 병아리는 솜사탕처럼 가벼워. 여기서 솜사탕처럼은 직유법입니다. 직유법이란 비유법의 일종으로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두 사물을 같이나 처럼, 듯이 같은 연결어를 활용하여서 직접 비유하는 방법입니다. 2번.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어.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는 속담이죠. 3번. 성난 파도가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다. 이는 살아있지 않은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화류법입니다. 4번. 나의 행복이다. 너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이는 일반적인 언어 배열 순서를 문법적으로 변경하면서 강한 인상을 남겨주는 도치법입니다. 5번. 즐거움의 고장, 풍류의 고장, 맛의 고장, 멋의 고장인 우리 고장으로 놀러오세요. 이는 비슷한 부류나 맥락의 것들을 나열한 열거법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이러한 표현법을 찾아보자면 먼저 달걀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이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2번은 맞고요.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포기의 역사보다는 실패의 역사가 아름답다는 것을, 이는 언어 배열 순서를 변경한 도치법입니다. 가슴에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박힌 것처럼, 직유법이죠. 밥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약속 시간도 있고, 이는 열거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화류법이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4번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가슴에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박힌 것처럼 시리게 아팠다. 1번 글쓴이가 남에게 준 상처가 아니라 받은 상처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번 사금파리는 글쓴이의 치명적인 허점이 아니라 글쓴이가 받은 친구의 날카로운 비판, 상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글쓴이 자신도 몰랐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글쓴이도 자신의 허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4번 글쓴이의 마음을 몰라주는 친구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5번 글쓴이가 꿈에 대한 조언의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적절한 것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기를 참고해서 이 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미래 사회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실현 가능성부터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같아. 맞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통적으로 미래 사회에는 직업의 안정성이 낮아지므로 자신의 열정이나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미래의 직업을 선택할 때 누군가의 판단에 정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니 안정적이고 유망한 직업에 대한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 것이 좋겠어. 아까 말했듯이 이 글에서는 유망한 직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3번 미래 사회는 직업과 경력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에서 직업을 고려하면 안 되겠습니다. 4번과 5번도 모두 옳은 선지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6번 보기를 읽고 진로 관련 책 읽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어떤 교수님이 사회생물학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즉시 수강 신청을 했다. 이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받겠습니다. 니은, 사회생물학에 대해 일대 논쟁을 불러일으킨 유명한 책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는 책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책이 진로에 끼치는 영향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아니겠습니다. 3번 디귿. 디귿은 책을 읽는 내내 세상에 이런 학문이 있구나 하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 관련 적성이나 흥미를 점검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리을.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그 매력에 흠뻑 빠져들고 있었으므로 관련된 책들을 제대로 읽어보고 싶었다.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음. 그런데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며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다. 미음을 통해서 책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게 하였고 진로 관련 책의 중요성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7번. 보기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먼저 1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혼자 책을 읽는 것보다 진로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2번. 독서 일지를 사전에 작성하면 책을 읽은 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때 책의 내용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3번.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진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야 성공적인 활동이다. 이는 옳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로에 대한 생각이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4번. 책을 읽은 후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다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적어두면 좋겠죠? 네, 4번 맞습니다. 5번. 관심사가 비슷한 모두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진로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8번. 보기를 참고할 때 저작물을 올바르게 사용한 사례로 적절한 것은? 1번. 학교 숙제를 할 때 출처를 밝히지 않은 신문사설. 안 됩니다. 2번. 서점에서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부분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누리 소통방에 올렸다. 이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쓰는 행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3번. 블로그 주인의 허락을 받고 영화 감상문의 제목을 고쳐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3번은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3번 맞겠습니다. 4번. 음악 CD를 구입하여 파일로 변환한 후 인터넷에서 돈을 받고 판매하였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했습니다. 4번 옳지 않고 5번 인터넷에서 본 귀여운 캐릭터를 디자인해 사용 티셔츠를 만들어 판매했다. 이 또한 판매이므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번의 답은 3번이 옳겠습니다. 이때까지 수단어 형성평가 해설 영상이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각방 국어장이나 1학년 5반 정여원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